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 오늘 주봉 마감이 됐네요. 주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들이 순매도가 나왔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환율 급등에 악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만 가지고 얘기하긴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단기적인 전망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코스닥은 5일선 위에 위치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까지의 차트만을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다시 한번 상방 돌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여기서 굳이 바로 올라가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21선을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같이 올라가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제 바람일 수 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더블 바텀을 찍으러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환사채 종목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로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전환사채 관련 제재를 할 것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보실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환사채 관련 종목들은 잠깐 묻어두어야 하나 싶긴 합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코스닥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선과 이격이 꽤 많이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뭔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주봉을 한 2개 정도는 더 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뻗는 횡보장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먼저 한글과 컴퓨터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저점과 더블 바텀을 찍으면서 올라가 줄지 아니면 살짝 반등했다가 아래 지지선을 깨고 하락할지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15,000원 선에서 1차 매수에 들어가고 깨지고 내려간다면 12,500원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 아래 라인까지 내려와주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쪽 지지선에서 살짝 반등했다가 깨고 내려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지만 1차 매수 비중은 조금 적게 그리고 2차 매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사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락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달러 환율 급등으로 국내 반도체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못 이겨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 차트만 보면 지금 지점도 사실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인 것을 맞긴 한데요. 트리플 바텀 자리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쪽 급등 이후에 하방 압력을 지속해서 받으면서 내려온 거라 어쩌면 이쪽 바텀 라인을 깨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LX세미콘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이지만 최대한 좋은 매수 자리를 찾을 겁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아래 꼬리를 만들지 않고 음봉을 냈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넨바이오처럼 이쪽 추세선 상단을 타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추세선 안으로 뚫고 내려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은 그림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매수를 잡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와주면 좋긴 합니다. 아직도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21선이 어떻게 작용할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1선도 깨지고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이쪽 추세선 근처까지 내려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상승이 유효하긴 해 보입니다. 5선이 아직 깨진 것도 아니고 양봉의 절반도 지켜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봉이 주봉을 음봉으로 이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기관 물량 풀리기까지 2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을 주진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품절주의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S에너지는 오늘 오전에 7천 근처 갔을 때 정말 팔고 싶었는데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홀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갭이 떠서 그렇지 양음양 패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래량도 어제 음봉의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를 해줬고요. 다음주 중에 어쩌면 7,000원대를 돌파하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홀딩 중이고요. 만약에 호재가 터지면 호재 규모를 좀 보고 슈팅이 나왔을 때 전량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더 홀딩을 해보던가 할 생각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선을 깨지 않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격도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마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심하게 급격하지도 그렇다고 천천히도 아닌 속도로 계속 우상향 해주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급등 직전 차트 느낌이 나죠. 일단 S에너지는 재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계속 홀딩을 하다가 5선과 이격을 갑자기 확 벌리게 되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A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쪽에 새로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죠. 행보 중인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일단 이쪽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쭉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큰 슈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는 휩소로 이쪽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는 무빙이 나오면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위로 쏴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고요.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참 그림이 깔끔하진 않아 보이죠. 그래도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도 할 생각입니다. A루트의 경우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매매 방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슈팅의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면 늦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불타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A루트는 그냥 더 지켜보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노펙스 한번 다시 내려온다면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3,100원대부터 2,900원대까지 이렇게 매수를 막 걸어놨었는데 일부 체결이 됐네요. 다음 주에 하락 스타트를 하면서 다 나머지 물량들도 매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쪽 지점에서 사실 한번 슈팅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요. 일단은 쐐기 하단을 뚫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A루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루트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3,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3,000원 선 터치를 하러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오면 걸어놨던
물량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참 난해하긴 합니다. 저번 주 양봉의 절반을 깨는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죠. 인위적으로 만든 음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아래 꼬리를 만들러 내려갈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흔드는 모양을 좋아합니다. 급등 직전에 이런 무빙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아무튼 시노펙스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 차트만 보면 정말 매수하기 싫게 그려놨죠.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제가 생각했던 이 중요 지지선 1800원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양새네요. 이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9월 중순에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발표가 있단 말이죠. A루트처럼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단기 박스권 횡보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넨바이오를 매수하려 했던 비중 모두 매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차트만 보면 정말 안 좋습니다. 윗꼬리단 음봉이 저번 주 양봉을 다 잡아먹었고 거래량도 잡아먹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일지 아니면 개미들 물량을 털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 차트일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전환사채도 남아있고 하니까요. 아무튼 제넨바이오 9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